아파트 투자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 안녕하세요, 여러분. 아주 쉬운 부동산 이야기 두 번째 시간이에요. 오늘은 많은 분들이 제일 먼저 궁금해 하시는 아파트 투자는 도대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하나요? 이 질문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먼저 한 가지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어요. 아파트 투자도 결국엔 본인의 판단이 중요합니다. 남들이 다 좋다고 해도 지금 내 상황에 안 맞으면 무의미하니까요. 오늘 영상은 그 기준을 스스로 세우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해요. 아파트는 왜 많은 사람들이 투자 대상으로 삼을까? 아파트는 한국 부동산의 중심이자 가장 거래량이 많고 가장 익숙한 자산이에요. 사람들이 실거주도 많이 하고 정책적으로도 항상 이슈가 많고 대출, 전세, 세금 등 관련 제도도 가장 다양하죠. 무엇보다 가격 정보가 공개적이고 수요가 꾸준해서 입문자가 접근하기 가장 쉬운 부동산이에요. 실거주냐 투자인가 관점부터 나누자. 아파트를 살 때 가장 먼저 정해야 하는 건 이걸 내가 살려고 하는가 수익을 내려는가예요. 실거주라면 거주 편의성, 학군, 교통, 병원, 직장 거리 이런 요소들이 중요하고 투자라면 거기에 추가로 가격 흐름, 미래 수요, 대출 활용, 전세가율, 매도 전략 이런 것들을 더 들여다봐야 해요. 어떻게 보면 실거주보다 투자용 부동산을 더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그 이유는 실거주 아파트는 가격이 떨어져도 내가 그냥 거주하면 문제없지만 투자용인 경우는 매매가가 떨어지면 전세가도 떨어지고 실거주도 못하기에 손해가 더 크게 큽니다. 이 관점이 흔들리면 좋아 보이긴 하는데 사도 되나? 사는 게 나을까 전세가 나을까? 끝없는 고민에 빠지게 되죠. 아파트 투자의 기본 시세차익 vs 전세나 월세 수익. 아파트는 기본적으로 시세차익형 투자가 중심이에요. 즉 싸게 사서 비싸게 팔 수 있느냐가 핵심이죠. 하지만 상황에 따라 전세를 끼고 사서 갭 투자를 하거나 월세로 돌리는 수익형 형태도 가능해요. 시세차익형 아파트 투자 예시. 예를 들어볼게요. 몇 년 전 수도권 비지역의 신축 아파트가 분양가 3억이었는데 지금은 5억이 넘었어요. 이유는 교통 호재, 학군 수요, 그리고 주변 구축 아파트보다 훨씬 더 매력적이었기 때문이에요. 입지, 미래 기대감, 비교 매력도. 이 세 가지가 가격을 끌어올린 거죠. 시세 차익형 아파트 투자는 이런 흐름을 읽는 눈이 필요해요. 아파트 보는 눈을 기르기 위해 젊은 3040세대들은 적게는 몇십만 원, 많게는 수백만 원을 쓰면서 부동산 투자를 공부하기도 합니다. 그만큼 리스크가 크고 신중해야 하는 투자기 때문이에요. 전세 끼고 투자하는 갭 투자란 6억짜리 아파트에 전세 4억이 끼어 있으면 내가 실제로 준비해야 할 돈은 2억이에요. 이걸 갭 투자라고 하죠. 장점은 적은 자본으로 아파트를 소유할 수 있고 단점은 전세가 하락하거나 매도 타이밍이 꼬이면 손해가 날 수 있어요. 적은 자본으로 소유권을 얻을 수 있는 건 굉장한 이점이지만 세입자의 전세금을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아파트를 사용할 권리를 세입자에게 주면서 세입자의 전세금을 무이자로 빌리고 있는 거예요. 요즘은 전세 사기 등으로 세입자들의 전세 선호도가 떨어지고 갭 투자에 대한 규제와 세금 부담도 있어서 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그래도 갭 투자는 아직 한국에서 유효한 부동산 투자 전략이에요. 월세형 수익 구조는 어떻게? 요즘은 월세 수익률이 높진 않지만 소형 아파트나 다세대 주택 중 일부는 월세로 운영이 가능해요. 전세 대신 반전세, 보증금을 낮추고 월세를 높이는 방식이죠. 반전세는 말은 전세이지만 법적으로는 월세 구조입니다. 하지만 아파트보다는 오피스텔이나 다세대 주택이 월세형 수익에 더 적합하다는 점도 같이 기억하시면 좋아요. 왜 아파트보다 오피스텔이나 다세대 주택이 월세 받는데 더 좋다고 할까? 아파트는요, 매입가가 꽤 높죠. 대출도 꽤 조심해서 받아야 하고요. 그리고 보통 아파트는 전세로 돌리는 경우가 많아요. 월세로 돌리려고 해도 세입자들이 월세보단 전세. 이렇게 나오니까 월세 전환이 쉽지 않아요. 그래서 월세로 돌려봤자 수익률이 보통 23% 정도밖에 안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다고 공실이 막 자주 나는 건 아니지만 매달 쏠쏠하게 돈을 벌긴 좀 어렵죠. 그러니까 아파트는요, 매달 월세 받는 재미보다는 나중에 값이 오를 걸 기대하고 투자하는 게 일반적이에요. 그럼 오피스텔이나 다세대는 어떨까요? 이쪽은 얘기가 달라요.
일단 매입가가 아파트보다는 훨씬 낮아요. 그리고 아예 처음부터 월세로 돌릴 생각으로 건축된 경우도 많고요. 그래서 월세 수익률이 4%, 5%, 많게는 8%까지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특히 역세권 근처나 대학가, 직장 밀집 지역 근처면 수요도 꾸준하고 공실 걱정도 덜하죠. 물론 단점도 있어요. 건물이 좀 낡았다거나 관리비가 비싸거나 세입자 수시로 바뀌는 거 신경 써야 할 때도 있고요. 근데 그만큼 매달 월세 수입이 꾸준하게 들어오는 구조라 현금 흐름 중심의 투자를 원하는 분들한텐 훨씬 잘 맞아요. 자산가치 상승과 안정성 기대한다면 아파트 투자. 매달 월세 수입을 목적으로 한다면 오피스텔이나 다세대 주택. 대출은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 아파트 투자의 중요한 변수 중 하나가 바로 대출이에요. 금리가 낮을 땐 대출을 적절히 활용하면 수익률이 높아지고 금리가 높을 땐 이자 부담 때문에 수익이 깎이거나 마이너스가 될 수 있어요. 금리 변동성은 항상 고려해야 합니다. 그래서 대출이 아니라 이자 기준으로 판단하는 게 중요해요. 지금은 특히 본인의 상환 능력을 먼저 따져야 할 때입니다. 아파트 투자의 진입장벽 낮추는 방법. 나는 돈이 부족한데 아파트는 너무 비싸요. 이런 생각 드시죠? 그럴 땐 이렇게 접근해 보세요. 첫째, 구축 아파트부터 살펴보기. 신축은 비싸지만 오래된 아파트 중 입지가 좋아서 여전히 수요가 높은 곳이 많아요. 둘째, 실거주와 투자를 혼합해서 접근하기. 청약 도전하거나 전세로 살아보면서 장기 보유 계획 세우는 방식도 좋아요. 셋째, 수도권 외곽 지역을 살펴보기. GTX나 역세권 개발 등 미래 가치가 반영될 지역을 미리 보는 거예요. 넷째, 청약 제도 공부해보기. 가점이 낮더라도 추첨제, 신혼부부 특별 공급 같은 제도적 기회를 활용할 수 있어요. 하지만 자녀 2명 이상이 아니라면 청약은 사실 하늘의 별 따기인 경우가 많죠. 요즘 같은 시장 상황에서는 무리해서 들어가기보다 흐름을 읽고 공부하는 게 훨씬 안전해요. 앞으로 입주 물량이 얼마나 되는지, 전세가 얼마나 빠지고 있는지, 거래량이 늘고 있는지 이런 데이터만 잘 봐도 지금이 진입 타이밍인지 아직 기다려야 할 시기인지 판단하는 데 큰 도움이 돼요. 정리해 드릴게요. 아파트는 한국 부동산 시장의 중심이자 누구나 관심 있는 투자 대상이죠. 그래서 더더욱 누가 뭐라 해도 본인이 공부하고 직접 판단해야 해요. 오늘 영상이 아파트 투자의 전체 그림을 조금이라도 쉽게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셨다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토지 투자는 진짜 위험할까? 이 질문에 대해 풀어볼게요. 토지의 기본 구조, 리스크, 정말 필요한 정보만 골라서 알려드릴게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로 응원해 주시고 궁금한 점도 남겨주세요. 오늘도 지혜로운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